이번 사연은 미국에서 자란 며느리에게 괜히 트집 잡고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오열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예요. 제가 최근에 사람을 괜히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처절하게 짓밟아 놓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닌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먹고도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괜히 주변 사람 괴롭히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취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족 모두 미국으로 가서 살았어요. 부모님 사업차 방문한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저랑 동생이 적응을 잘해서 초중고를 거기서 나왔죠. 미국 문화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근본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한국어를 썼고 대학 시절에도 한국 친구들이 많아서 한국 문화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 경영을 전공해서 조기 졸업을 했고 운이 좋게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고국인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도 꽤나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고 저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거의 20년 정도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낯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분위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신랑이랑 저는 거래처 미팅에서 처음 만났어요. 신랑은 증권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저랑 미팅을 자주 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빨리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똑같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젠틀하고 샤프한 편이었고 키도 큰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 싶었는데 딱 하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님인데요. 저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둘이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이 완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우선 시어머니는 남편을 거의 떠받들면서 키웠어요.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이 머리도 명석하고 잘 자라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치마폭으로 아들을 감싸서 최고급으로만 먹이고 입혀가며 키웠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누구한테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아들 한국에서도 최고급 교육만 받고 자란 앤데 그쪽과 잘 어울릴까요? 였어요. 솔직히 교육으로 치면 제가 세계 최고급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그냥 제가 고가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교육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버는 것만큼 저도 벌고요.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외국에서 온 여자가 한국에서 뭐 얼마나 일을 길게 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순간 열이 확 뻗쳤습니다. 엄마, 내가 처음 인사시키는 여자친구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 사람도 능력 있어. 나보다 더 오래 일할 수도 있고. 옆에서 신랑이 편을 들어주니까 그나마 숨이 좀 트이더라고요. 솔직히 이 만남 한 번으로 이 집에 시집을 가도 되려나 싶기도 했지만 신랑이 좋은 사람이니까 모든 게 커버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친정 가족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있다는 것을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국에서 온 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란 존재 자체가 싫었던 걸까요? 어쨌든 미국에서 살다 온 것을 비꼬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문화가 다르니 어쩌니 하다가 그 레파토리가 떨어지면 제가 학벌이 좋은 것도 남편의 길을 누르는 것이라면서 남편 기죽이는 며느리가 뭐가 좋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왜 자꾸 제가 살아온 것들을 비난하세요? 그거 인신공격이에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런 불만을 내비추면 시어머니는 아주 잘 걸렸다는 식으로 봐봐, 한국 애들은 이런 걸로 화도 안 낼 텐데 열을 내고 난리야. 아주 애가 외국식 마인드가 있어서 이상하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비꼬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랑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비난이라서 저도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엿을 먹이더라고요. 아주 비겁해서 말도 하기 싫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뜨거운 밥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밥을 물에 말아 먹거나 일부러 조금 식혀서 먹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가면 저한테는 딱딱하게 식어버린 찬밥을 주는 거예요.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맛있는 반찬은 남편에게 다 몰아주고 저에게는 콩나물이나 마른 반찬이나 먹으라는 식으로 행동하시는데 너무 유치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오버하면서 찬밥을 다 먹었죠. 어머,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혀가 예민해서 뜨거운 걸 잘 못 먹거든요. 어쩜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세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네가 찬밥을 좋아했니? 나는 그건 또 몰랐네. 하고는 배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너무 유치해서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남편은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될 거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꽃게탕을 끓였는데 글쎄 몸통이랑 살 많이 붙은 부분은 다 남편에게 주고 저한테는 다리가 맛있다고 하면서 몰아줬어요. 남편이 그걸 보고 엄마 진짜 왜 그래? 이 사람은 뭐 입이 없어? 며느리한테 좀 잘해줘요. 라고 성질을 냈는데요.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아이 왜 그래? 나도 다리가 맛있어서 다리만 먹는데 라고 하면서 치아도 안 좋은 양반이 개 다리를 으드득 씹어 먹었어요. 남편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엄마 고집도 진짜 대단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개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국물만 잘 먹거든요. 게살도 왜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있으니까 다리를 왜 안 먹냐고 하길래 어머니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 드릴게요. 제가 원래 치아가 좀 안 좋기도 하고 게 맛을 잘 몰라요. 국물은 근데 끝내주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척 치켜들고서는 시어머님을 칭찬해 주니까 개 다리 먹던 걸 멈추고 물로 입을 헹구고는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 저를 째려봤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좀 무섭고 너무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대충 맞춰주다가 오면 되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도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으니 안심했고 시어머니한테도 엄마가 계속 그러면 본가에 안 간다고 협박까지 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기가 확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세를 몰아 코를 완전히 눌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네 조카들 때문이었어요. 신우도 판교 쪽 IT 회사 다니는 신랑이랑 결혼해서 아이들 교육만 전업으로 하고 있는 주부였는데 제가 외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는 걸 알고는 저한테 입시에 대한 정보를 이리저리 물어봤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뭘 얘한테 물어보냐고 얘는 실력이 없어서 국내로 들어온 앤데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라면서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 생일이 되었고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식사를 했어요. 그날은 손주들이 있어서인지 저한테 따로 터치를 안 해서 별 문제 없으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신우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를 엄청 큰 사이즈로 사서 갔는데 글쎄 제가 설거지하는 사이에 그걸 손자들한테 큼직하게 썰어서 줘버리고 제 거는 하나도 안 남겨놓은 거예요. 어머 어쩌니? 생각해보니까 네가 있었네. 내가 네 걸 남겨놓는다는 걸 그만. 시어머니가 하나도 안 미안해 보이는 웃는 얼굴로 그러고 있으니까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니에요. 그냥 드셔도 돼요. 라고 하고 과일이나 깎아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둘째 조카가 영어학원 숙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신우한테 가져오더라고요. 사실 신우는 그다지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서 영어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어버버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조금 도와줬더니 둘째 조카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우와, 외숙모 진짜 미국 사람 같아요. 외숙모 외국에서 살다 온 거 진짜예요? 순식간에 저를 향한 관심이 쏠렸고 시모는 또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숙모 미국에서 살다 왔지. 했더니 조카는 우와, 공부 짱 잘했겠다. 우리 학원 선생님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다 했는데. 조카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명치에서 걸려서 안 나오는 눈치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저희 남편이 듣다가
그래, 숙모 진짜 공부 잘했지. 우리 땡땡이 미국 한번 가보고 싶어? 숙모집 미국에 있어. 거기에 숙모 아버지가 보트도 가지고 계셔. 보트 타고 낚시도 갈 수 있어. 네 키만한 물고기 잡을 수도 있어.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줬고 애들은 미국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그걸 보고는 안 그래도 애들 어학연수 좀 보낼까 생각했는데 이참에 여행 겸해서 사돈댁 한번 다녀와도 되려나? 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수락했고 일사천리로 연휴를 이용해서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시어머니도 안 갈 줄 알았더니 아들이 공짜로 비행기표 끊어준다고 하니까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했어요. 실은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서 크게 농장을 운영 중이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거든요. 3층짜리 대저택에 살고 있고 주변 이웃들도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어서 방문하는 시댁 식구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아니 언니, 이렇게 잘 살았어요? 어떻게 이래? 신우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는 듯한 반응을 냈고 조카들도 신이 나서 우와, 진짜 부자다 하면서 집 앞마당을 뛰어다녔죠. 시모는 처음 보는 스케일에 뾰루퉁하게 입술을 쭉 내밀고 있었고 시아버지도 그동안 사돈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에 좀 잘 지내다 가야겠다 하셨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워낙 인상도 좋고 남들에게 퍼주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라서 거의 호텔에서 지내는 것처럼 대우를 해주셨어요. 음식도 출장 요리사를 불러서 성대하게 차려주셨고 주변 여행지도 구경하게 해주셨죠. 가는 날에는 시댁 식구들 개별적으로 선물을 챙겨주셨어요. 신우는 그걸 받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저희 애들 방학 때마다 혹시 와도 될까요? 어학연수 보내고 싶었는데 사돈댁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비용은 원래 드는 비용 2배를 지불하더라도 이곳에 보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사정사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하시면서 사돈이 잘 되면 너무 좋죠. 저희가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게 사돈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기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저를 괴롭히려 했던 시어머니가 굉장히 민망해하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신우는 진짜 방학 때마다 아이들을 보낼 생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고 그걸 본 시어머니가 뭘 방학 때마다 와. 더 좋은 곳으로 돈 줘서 보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우는 이렇게 좋은 곳 별로 없다면서 홈스테이라도 구할라 치면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애들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죠. 이런 환경이라면 홈스테이에 드는 비용 2배를 줘도 안 아깝다고 하면서 사돈 어른들에게는 자기가 톡톡히 사례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는 뿔이 났는지 아니 글쎄 안 된다니까 여기는 이라고 언성을 높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신우가 엄마도 이제 착착 좀 해. 옳게 그렇게 안 꼽게 보는 게 말이 돼? 이런 부잣집 딸이 엄마 며느리로 들어온 것을 영광인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옳게 내가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왜 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그딴 식으로 해도 옳게랑 사돈어른들은 엄마를 호의로 대해주는데 말이야. 계속 그렇게 초딩처럼 굴 거야? 엄마가 그러면 우리 애들 어학연수 기회도 사라져. 사람들이 엄마 못된 짓 하는 거 언제까지 참아줄 것 같아? 라고 시원하게 찔렀고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님도 그래, 당신 왜 그래? 말년에 아들 며느리한테 무슨 죄를 쌓으려고 그래? 이제 그만해.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들 자기 은혜는 모른다면서 어떻게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했고 자기는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산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를 달래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서러웠는지 혼자 숨죽여 울더라고요. 남편이 달래주고 싶어 했지만 자리가 너무 멀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변에서도 컴플레인을 넣었는지 승무원이 와서 겨우 조용해졌어요. 그 뒤로부터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로 조카들 여름에 저희 집으로 어학연수도 가서 지내다 오고 하다 보니까 시누이는 제 편이 되었고 시아버지도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곤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신혼의 아이들이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하다면서 항상 그리워하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여전하셨죠? 시어머니가 차별적으로 나오려고 하거나 또 먹는 걸로 차별하려고 하면 또 왜 그래? 노망 났어? 시댁 식구들이 나서서 저에게 맛있는 고기 덩어리들도 몰아주시고 제일 좋은 부위를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임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거의 저를 철통보안 수준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뭘 시키려고 할 때마다 당신이 하라고 하면서 타박을 줬고요. 시아버지는 안 되겠다며 저랑 같이 데이트도 다니고 제가 먹고 싶다는 것들도 다 사주시면서 우리 애기 하셨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더 이상 저한테 말도 걸지 않았고 제가 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 통쾌했는데 이제는 좀 안쓰러워져서 제가 일부러 먼저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네가 나를 물로 보고 이러니? 왜 내가 싫다는데 난리야? 애 좀 가졌다고 뭐 된 거 같아? 라고 했는데요.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아들 빼앗긴 것 같아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 제가 다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지내면 누구에게든 다 안 좋잖아요. 어머니가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이렇게 못된 집만 골라서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이 죄지 어머니 존재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더 시댁에 자주 방문하고 거의 내 집 드나들듯이 갔어요. 시어머니는 꿍하니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제가 더 주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꺼내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이전 같았으면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했을 텐데 요즘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사십니다. 그냥 앞으로도 제가 분위기 주도하면서 살려고요. 괜한 고집 부리다가 본전도 못 찾은 시어머니가 불쌍하긴 해도 속 시원하긴 하네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수치심 드는 막말을 하면 시댁 식구들은 내가 하고 싶던 말인데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는데 곳간에서 기가 나기도 하네요. 맞아요. 왜 모자란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한달일까요? 자격지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런 행동이 결국 자기 묫자리를 파고 있는 줄도 모르나 봅니다.